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린 시절엔 친구와 어깨동무하며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직장에서 숱한 동료를 만나고 헤어지지만 정작 남는 이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돈도 기회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와 후회 역시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영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빨리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허름한 옷차림으로 북청 장터를 오가던 청년 시절. 그는 장사꾼에게 속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자에게 휘둘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몸으로 새기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 가지는 감추어라. 그래야 평생 내 편이 된다. 배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아야 지켜낼 수 있다는 역설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젊은 날 누구보다 강건했지만 절대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지고 삽을 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나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떠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마치 약한 듯 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몰려들고 약한 듯 보이는 자 옆에는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건강검진표가 완벽하다며 떠들면 주변은 그 힘을 더 쓰려 합니다. 그러나 담담히 감추고 있을 때 오히려 내 편이 늘어납니다. 건강을 속인다는 것은 약한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드러내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빌려달라 하고 누군가는 투자하자며 다가옵니다. 정주영은 장사를 막 시작할 때도 늘 빈손인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돈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겉은 허술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SNS의 재산, 명품, 새 차를 자랑하는 순간 진짜 인연은 멀어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검소하게 보일수록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셋째는 사람을 다 알았다고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여라. 그러나 그것은 기만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성실해 보인다. 믿을 만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수없이 속고 배신당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절대 서둘러 이 사람은 내 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과 시간이 증명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위기 속에서 본색을 드러내는가. 그는 그것을 보며 사람을 가려냈습니다. 넷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협상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두려워도 절대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 미소가 아닙니다. 분노를 삼키는 인내, 조급함을 숨기는 여유,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강단. 바로 이것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감추는 법을 알면 오히려 평생의 동지를 얻습니다. 사람은 강한 자를 경계하지만 약해 보이는 이를 지켜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이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수십 번 거절당하던 시절에도, 조선소를 세울 때 온 세계가 비웃던 순간에도 그는 속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 건강을, 내 돈을, 내 사람 보는 눈을, 내 마음을 어디까지 내보이고 있는가? 혹시 모든 것을 과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보여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겉을 속여야 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속여야 오래 가고
돈을 속여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사람을 속여야 배신에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속여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속임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고 감춤은 도망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무게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설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주영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철학을 가정과 사업, 돈을 다루는 방식 속에서 더욱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부분에 일관된 원칙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맏아들로 태어나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그는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어깨를 떠받쳐주는 기둥이었습니다. 후일 기업을 일구며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현대는 사오셔요 다라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은 직원들을 내 자식, 내 동생 대하듯 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가족적 결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는 쉽게 얻고 또 잃지만 가족은 끝까지 남는 유일한 울타리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웃는 얼굴 하나 없다면 허무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집에 들어와 가족의 미소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따뜻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붙들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위대한 성취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정주영은 가족 앞에서 강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실패해도 집에 들어와서는 의연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가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소결아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조차도 약점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만으로는 삶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한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길렀습니다. 동업자에게 자금을 빼앗기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일은 그의 인생에서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보다 배우기를 택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라. 시간이 진짜를 드러낸다. 이 철칙은 그가 인생 전반에서 끝까지 붙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젊은 날 정주영은 절대 서둘러 사람을 내 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 받아주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이 교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SNS에서 몇 번 좋아요를 눌러주었다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돈. 정주영에게 돈은 평생 도전의 연료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흘러야 산다. 움켜쥐면 썩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단돈 몇 푼이 없어 굶주린 날도 많았지만 돈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은행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을 때도 돈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된 후에도 검소했습니다. 외국 협상 자리에서도 일부러 지갑이 비어있는 척 농담을 하며 웃음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너진다.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삶에서 건강, 가족, 사람, 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려 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기고,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잘 보아야 도전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고, 돈을 바로 보아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그의 삶을 지탱한 네 가지 뿌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있는가? 건강을 뽐내고 있지는 않은가? 돈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쉽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은 끝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속임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갑옷이다. 겉을 감추어야 속을 지킬 수 있다. 숨길 것을 숨겨야 끝까지 내 편이 남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업가의 충고가 아닙니다. 인생을 끝까지 버텨낸 한 인간이 남긴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드러내라 말하지만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주영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사꾼, 정치가, 은행가, 노동자, 기술자. 손을 잡을 땐 다 같은 동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등을 돌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안다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속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동업자에게 번번이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금을 빼돌리고 함께 도전하자며 손을 맞잡은 이가 위기 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주영은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원망보다는 기록하고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성급히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함께하되 속으로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곡식을 살 때 한눈에 좋아 보이는 알맹이만 보지 않고 속까지 골라내어 살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곡식의 품질이 드러나듯 사람도 행동과 시간이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SNS에서 몇 번 좋아요를 눌러준다고 진짜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수십 번 도와주겠다 약속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손 내미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주영은 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결국 이런 철칙을 세웠습니다. 말이 많은 이는 조심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를 붙들어라. 그의 사람 보는 눈은 단순히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태도였습니다. 믿음을 주되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 그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기다리면 진짜가 보인다. 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정주영은 돈 때문에 평생 애를 먹었습니다. 은행 문턱에서 수십 번 거절당하고 단돈 몇 푼이 없어 굶주린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단순히 쫓지 않았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삼았고 절대로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은 큰 부자가 된 뒤에도 겉으로는 돈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협상 자리에서도 일부러 지갑이 비어있는 척 농담을 던지며 상대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돈의 흐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의 태도는 단순히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돈을 움켜쥐면 썼고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는 그의 말은 물의 흐름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돈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이 흘러들어올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신뢰를 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식의 돈 철학이었습니다. 돈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속은 단단하게 다스리는 삶. 그 속에서 그는 부를 이루었고 무엇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도전의 연료일 뿐이다. 돈이 주인이 되면 인생은 흔들린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두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주영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두 가지 사람을 보는 눈과 돈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겉은 숨기고 속은 단단히 하는 지혜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돈을 쉽게 과시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평생을 지탱한 방패이자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혹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돈을 과시하며 내 삶을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은 끝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것은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끝까지 지켜보라는 뜻이다. 돈을 속이라는 것은 감추라는 것이 아니다. 돈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다스리라는 뜻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사업의 성공 노하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이 시대에 정주영의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는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의 구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증명한 철학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삽을 들고 땀을 쏟아내며 길을 뚫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되자 그는 누구보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의지로 세상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마음을 끌고 갔습니다. 강철 같은 체력으로 하루를 버텨내며 다음 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앞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은 시리고 손은 떨리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건강이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시간과 직결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주영은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그는 실제로 젊은 날에는 건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며 겸손히 감췄습니다. 강한 체력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힘을 끝없이 끌어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약한 듯 보이면서 속으로는 체력을 단련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건강은 드러내 자랑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다스릴 때 오래갑니다. 운동 사진을 보여주고 남보다 젊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걷고 절제하며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는 힘은 바로 매일의 작은 관리 속에서 나옵니다. 정주영이 붙든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일으키며 바쁘게 살아갔지만 결국 노년이 되어 뒤돌아보니 가장 오래 남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웃으며 맞아주는 가족, 함께 밥을 나누는 식구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성공은 집에 들어왔을 때 웃는 얼굴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상 위대한 성취를 이룬 순간에도 결국 마음을 따뜻하게 한 건 가족의 존재였습니다. 형제와의 의리, 아내와의 동행, 그리고 직원들까지도 가족처럼 여겼던 정주영은 가족을 단순히 혈연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고난을 함께한 사람들 모두를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면 그 불안이 고스란히 가족의 짐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웃어라. 그것이 가족을 지켜주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강해 보이다가도 집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불안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정주영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가족에게는 약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동시에 가족을 지켜주는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정주영은 늘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회사를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세월만은 되돌릴 수 없다. 돈과 명예는 잃어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하루라도 허투루 쓰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지런함은 무작정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구조화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을 찾아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일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주영의 이 철학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을 과시하다가 오히려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 앞에서 내 약한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며 오히려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건강은 감춰야 오래가고 시간은 기록해야 남는다. 가족은 붙들어야 남아있고 돈은 다스려야 제자리를 지킨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균형을 붙드는 법을 몸으로 보여준 교과서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라고 요구합니다. 보여주기식 건강, 보여주기식 돈, 보여주기식 행복. 하지만 정주영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감추고, 절제하고, 붙들고, 다스리는 길.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굶주림과 싸웠고, 장사꾼에게 속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으며, 권력의 칼바람 속에서도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하나하나를 삶의 돌다리 삼아 더 멀리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라. 감춘다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그 힘을 빼앗기고, 돈을 드러내면 그 재산을 노리며, 사람을 안다고 단정하면 그때부터 속게 되고,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면 그 약점이 무기가 된다. 그렇기에 감춰야 했다. 건강을 속여야 오래가고, 돈을 속여야 진짜 인연이 남으며, 사람을 속여야 배신을 피하고, 마음을 속여야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 네 가지를 감추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인생의 갑옷이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따로 떼어 생각합니다. 건강은 건강대로, 돈은 돈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사람을 잘 보아야 돈과 가족을 동시에 잃지 않으며, 마음을 붙들어야 건강과 사람, 돈과 가족까지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는 떨어진 기둥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밧줄이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주영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달했고, 정보는 넘쳐나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맺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건강은 방치되기 쉽고, 돈은 과시의 도구가 되었으며, 가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을 믿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철학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감추어라. 그리고 지켜내라.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숨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감추되 속으로는 단단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약한 듯 보여도 속으로는 강하게, 겉으로 부족해 보여도 속으로는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 앞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국 협상 자리에서도 지갑이 텅 빈 듯 농담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협상판을 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검소한 일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웃으며 넘어가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균형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거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내 건강은 보여주기식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돈은 허세와 과시 속에 묶여 있지 않은가? 내 인간관계는 성급한 단정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쉽게 드러나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의 철학은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지켜내고 있는가?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의 삶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끝까지 드러내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 그것이 인생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민은 결국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가? 그 선택이 인생의 무게를 달리 만듭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켜내는 힘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남긴 듯합니다. 삶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다. 모두가 보라고 할 때 감추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버텨라. 그럴 때 인생은 비로소 너의 편이 된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